네,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의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 오늘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. 예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영향을 최서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최 기자,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할까요? 네, 우선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요. 우선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, 두 번째는 바꿔서 국토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도심 내 부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. 먼저 이 국토부가 직권 해제를 끝내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 집값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, 그리고 서울시와의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본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공급 카드로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,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. 바꿔서 이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앞서 사실상 정부 압박으로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일단 보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, 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네, 반대의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네, 즉 이제 국토부가 서울시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도 사실 모양새가 그리 좋진 않습니다. 이 그린벨트를 굳이 풀지 않고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목표로 제시했던 5만 가구를 서울시에서는 더 많은 6만 2천 가구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 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, 이 경우 국토부는 향후 집값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서울시와 분담할 수는 있겠지만 국토부의 안보다 더 나은 안을 서울시가 결과적으로 제안한 꼴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 역시 어느 정도 자존심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최 기자. 그런데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양측의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커서 이 한쪽의 의견을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아닌 양쪽의 의견을 적절히 배분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는데요. 예를 들면 당초 국토부의 생각보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좀 축소하고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 상업지구의 용적률이나 또 주상복합의 이 주거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냈는데, 이 부분은 사실 박 시장이 이전에 여의도 개발하는 방식에서 사실 그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서울시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된다면 지금 집값 불안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라도 박원순 시장이 꺼냈던 여의도의 어떤 통합 개발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자, 정부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가 이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이제 밝혔는데,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택지를 통해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정부 계획에 일단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. 그 선제적으로 하루 정도 앞서서 이제 경기도의 색깔을 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,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그 핵심 내용을 좀 넣었거든요. 주거 안정 측면을 이제 강조한 건데, 다만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주거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격 상승 기대감을 보고 서울집을 사려는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수요를 억제해서 또 집값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, 이런 효과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